2024학년도 지구과학 1 수능특강 제1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대륙이동의 증거가 되는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의 산출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화석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 또 인도 대륙, 열대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남극 대륙과 같이 아주 추운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지역들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판게아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번성했던 육상 파충류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빨간 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판게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세 지역에서 다 같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육상생물이다.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은 육상 파충류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번성한 육상 파충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주된 서식지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었다. 남반구 지역이었죠.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되었을 때 당시 남반구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2번 다음은 멘틀 대류에 대한 홈스의 설명이다.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으며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죠.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중에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밀도가 커져서 하강을 하게 되는 식으로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장력을 받아서 해양 지각이 갈라져 이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홈스의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다. 홈스는 멘틀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멘틀은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새롭게 생성된 섬이다. 홈스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대륙 지각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 그 사이에 A와 같이 새로운 섬이 생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멘틀이 상승이 일어나는 곳은 주변보다 고온이다.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3번 표는 어느 해역에서 얻은 음양 측심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 음양 측심법인데 초음파의 속도를 v,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해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t 라고 하면 수심 d는 2분의 1 곱하기 vt가 됩니다. v는 해수에서의 초음파의 속력, 초속 1500m, 그 다음에 t는 왕복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심이 구해집니다. 이 해역에는 기역, 이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깊은 곳은 왕복시간이 가장 긴 3.55초로 가장 긴 기준점으로부터 200km 지점인데 이곳의 수심은 2663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초음파의 왕복시간과 수심은 비례관계이죠. 수심이 깊을수록 당연히 초음파의 왕복시간은 길어지는
길어지기 때문에 비례관계입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 지점 중 수심이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얕은 곳의 수심 차이를 물었는데, 이거는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시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뺀 값을 여기다가 2분의 1 VT에다가 T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차이, 시간 차이를 T로 해서 T 대신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속력 V 대신에 1500m/s를 대입해서 곱하면 되는데, 그 차이는 1275m가 됩니다. 그래서 1300m보다 작습니다. 800km 지점의 수심과 200km 지점의 수심 차이를 각각 구해서 빼도 되는데, 시간차를 구한 다음에 그 시간차만 가지고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4번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 주변에 심해 퇴적물의 분포와 해양지각의 분포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해저 퇴적물입니다. 니은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해양지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마음질 암석입니다. 해양지각은. 그리고 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중심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는 해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령은 가장 나이가 적은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여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해령에서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점점 냉각돼 가지고 해양지각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침강해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지만 깊이, 수심은 점점 증가합니다. 판에 침강이 일어납니다.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진 판이 점점 식어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침강을 해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지만 수심은 점점 깊어집니다. 해령에서 양옆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판의 침강으로 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단, 퇴적물의 퇴적 속도는 일정하다. 기역이 두꺼운 곳일수록 심해 퇴적물,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심이 깊다라고 그랬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해양지각인데, 해양지각은 주로 현마음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해령에서는 현마음질 마그마가 생성되기 때문에 해양지각은 주로 현마음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판의 경계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맞지요? 해령의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양옆으로 이동하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린 가와나는 어느 지역의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광물 A 안에 있는 물질의 배열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용암 또는 화성암의 온도이다. 용암은 아주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암석이 온도가 높아서 융융되어 있는 상태가 용암이고, 식어서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굳어진 것이 화성암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은 용암 상태에서는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더라도 광물들은 자화되지 않고 배열이 이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역은 용암의 온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용암이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광물 속에 있는 물질들은 자화됩니다. 자화돼 가지고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 쪽이 N극이 됩니다. 반대쪽은 S극이 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수평면에 대해서 N극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복각이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곳은 그래서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는 N극이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서 복각이 플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반구 지역입니다. 용암이 냉각된 시기가 정자극기라고 그랬는데 정자극기는 현재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N극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복각이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북반구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구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지리산 북극 주위에 자북극이 있는데 여기에 지구자기의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놓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이 S극 쪽을 향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여기가 북반구죠. 북반구에서는 N극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복각이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 그림과 똑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자극기에 이 지역은 북반구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거. 단용암이 냉각된 시기는 정자극기이다. 지금 현재와 같이 현재의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상태였을 때가 정자극기입니다. 기억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진 장소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정자극기에는 N극,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N극인데 N극이 북반구에서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 니은, 나에서 A는 자화된 상태이다. 맞았죠. 나에서 A 광물 속에 있는 물질들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자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용암의 온도인데 용암은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디귿도 맞았습니다. (6번)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고지자기 역전 줄무늬 분포를 나는 이 지역의 고지자기 역전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정자극기 또는 역자극기이다. 그림 가를 보면은 해령축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고지자기 역전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된 후에 양쪽으로 확장되어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해양지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과거 해령 부분에서는 흰색으로 표시되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해령에서 색깔이 변해서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현재 이르게 되면은 또 색깔이 바뀌어서 흰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번갈아서 양옆에 번갈아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은 정자극기. 기억은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해령축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잔류자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시기가 정자극기이기 때문에 현재 해령에 위치한 이 A 부분이 정자극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흰색 부분도 정자극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 역자극기입니다. 검은색 니은 부분이 역자극기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현재 해령에 위치한 부분인데 A에서 잔류자기 방향은 해령축과 나란하다. 이 그림을 확대했는데 A가 바로 이 현재의 해령축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령축이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지구자기 방향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구자기 장의 방향은
이 파란색 화살표 같지요. N극이 북쪽을 향하고 S극이 남쪽을 향합니다. 여기다가 표시하면은 이런 방향이 되지요.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과 해령축은 나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잔류자기장의 방향, 화살표 방향, 파란색 화살표 방향은 해령축과 나란하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A와 B에서 암석의 잔류자기로 추정한 지자기 북극 방향은 모두 지리상 북극 방향을 향한다. A는 현재 해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N극이 위쪽을 향합니다. 북쪽을 향합니다. 그런데 B 시기는 역자극계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N극이 북쪽을 향하지 않고 이거와 반대로 남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남극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지자기 북극 방향은 정자극기일 때는 북쪽을 향하지만 북극을 향하지만 역자극기에 해당되는 B에서는 지리상 남극을 향합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7번 그림 가는 현재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나와 다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측정한 자기력선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지구자기장의 모습을 보면 화살표가 자기 북극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의 끝방향이 N극이 되고 반대쪽에 S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북극에 지구자기의 S극이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지구자기의 북극과 남극 근처에 지구자기의 남극이 있을 텐데 이 두 지점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을 연결한 축을 지구자기장 자기력선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남극을 연결하는 자전축, 그 자전축하고 지표상의 지점이 만나는 지점은 지리상 북극이라고 하지요. 그림에서와 같이 지리상 북극하고 자기 북극은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11.2도 정도의 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축하고 자기 지구 자기장 자기력선 축하고 수직이 되는 적도 지역의 지역을 자기 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침판 N극이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간 각을 복각이라고 합니다. 북반구는 N극이 내려가기 때문에 복각을 플러스라고 표시하는데 이 자기 북극에서는 수직이 되기 때문에 복각이 자기 북극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림에서 보면은 화살표 끝이 N극 방향이 된다고 그랬는데 N극이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요. 요각하고 요각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복각이 40도가 됩니다. 복각이 40도가 되는 지역은 대략 북의 40도 정도 되는 중위도 지방입니다. 그리고 다야선은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되는데 이 지역은 바로 여기 자기 적도입니다. 자기 적도에서는 지표면,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수평이 되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됩니다. 기억, 가의 지리상 북극에서 복각은 90도보다 작다. 맞습니다. 자기 북극에서는 나침판 N극이 수직으로 곤두서기 때문에 복각이 90도가 되지만 지리상 북극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각이 90도보다 작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적도에서 자기력선은 지구 중심을 향한다. 적도는 자기 적도하고 거의 같은 지역인데 자기 적도에서 자기력선의 모양을 보면 지표면 수평면이지요.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화살표를 보면은 자기 북극 쪽을 향하지요. 지구 중심 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북극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위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나 지역에서는 나침판 N극이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40도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복각이 40도, 대략 위도, 북의 40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는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복각이 0도인 자기 적도에 해당됩니다. 자기 적도는 적도에 가깝지요. 그래서 위도는 나, 중위도가 되기 때문에 나가 적도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나가.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8번 표는 어느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를 그림은 의도와 복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 71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는 동안 복각의 크기를 보면은 점점 복각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고지자기 복각의 측정 시기는 모두 정자극기라고 했습니다. 정자극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구자기장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N극이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복각은 플러스였던 시기, 북반구에서 복각은 플러스였던 시기가 바로 정자극기였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서 S극이 내려가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바로 정자극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적도에서는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나란하게 수평이 되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됩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면은 복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했다가 북반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이동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이 대륙은 적도에 위치한 적이 있다. 적도를 지날 때쯤 되면은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나란해서 수평이 되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되는 시기가 바로 적도에 위치한 때가 되는데 표에서 5500만 년 전과 3800만 년 전 사이 바로 0도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5500만 년 전, 5500만 년 전도 역시 정자극기라고 그랬지요. 복각을 측정한 시기가 모두 정자극기라고 했기 때문에 5500만 년 전도 정자극기였는데 지자기 북극은 남반구에 위치했다. 정자극기에는 지자기 북극이 북극 근처에 있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게 현재 지구자기장의 모습, 정자극기의 모습인데 자북극, 지자기 북극은 북극 근처 북반구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극기가 되면은 반대로 이 지자기 북극이 남극 근처로 가지만 이 문제에서는 모두 다 정자극기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기 북극은 북극 근처에 있게 됩니다. 5500만 년 전에도 지자기 북극은 북극 근처에 있게 됩니다. 남반구에 위치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최근 3800만 년 동안 이 대륙의 위도 변화량은 30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3800만 년 전에 복각은 플러스 6도였습니다. 여기 플러스 6도가 되는 지점에 위도는 대략 0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플러스 36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 위도로 봤을 때 북의 2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3800만 년 동안에 위도 변화량은 대략
20도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30도보다 작다. 딕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면 복각이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의도도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점점 의도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9번 그림 가나다는 고 지자기 자료를 이용해서 알아낸 약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2억 2천만 년 전에는 고생대 마렵부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사이가 되는데 그때는 판게아를 형성을 했던 시기입니다. 대륙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년 전쯤이 되면 이제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분리돼서 현재는 이와 같이 대륙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 발달되어 있지요. 기억 시기에 남극 대륙 주변에는 해령이 발달하였다. 가시기에 보면은 남극으로부터 대륙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남극 대륙 주변에는 발산형 경계 해령이 발달해야만 하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식 이후에 2억 년 전 이후 나시기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충돌한 적이 있었다. 2억 년 전이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충돌을 할 수가 없지요. D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인도 대륙에서 2억 년 전에 정자극기 일때 생성된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의 부호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2억 년 전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극기 일때는 정자극기 일때의 복각은 북반구에서는 N극이 내려가기 때문에 플러스, 남반구에서는 S극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이지요. 그런데 인도 대륙이 2억 년 전에는 남반구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자기의 S극이 아래로 내려가서 복각은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10번 그린 가완하는 대륙이 분리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지자기 극의 이동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륙 A가 1억 년 후에 대륙 B와 대륙 C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리된 만큼 고지자기 위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요. 대륙 B에서 조사한 고지자기 위치와 대륙 C에서 조사한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기억, 가나 과정에서 해령이 형성된다. 맞았지요. 대륙 B와 대륙 C 사이에 해령이 형성돼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현재 지자기 북극은 두 개가 존재한다. 나에서 대륙 B와 대륙 C에서 조사한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각각 다르게 두 개로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하나였었지요. 분리돼서 두 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요. 지자기 북극은 과거나 현재는 항상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대륙 B와 대륙 C에서 각각 형성되는 암석, 현재 형성되는 암석의 잔류자기 방향은 1억 년 전 고지자기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 B와 대륙 C는 현재 떨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에도 대륙 B와 대륙 C에서 현재 화성암이 생성이 되고 있을 텐데
현재 생성되는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잔류자기 방향은 현재 지구 자기 극을 향해서 자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떨어져 있지만 현재 형성되는 화성암의 잔류자기를 가지고 현재 지자기 극을 추정하면 하나의 점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위치로 똑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억 년 전에 그 지자기 극의 위치하고 다르게 되지요. 11번 그림은 GPS를 이용해서 측정한 판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속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동 속력이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동쪽 경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동쪽 경계는 바로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북서쪽이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이동 방향은 북동 방향이기 때문에 두 판이 만나게 되지요. 수렴형 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판의 이동 속도로 보았을 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발산인 경계, 남쪽에서도 판의 이동 방향을 볼 때 발산인 경계가 됩니다. 기억에서는 동쪽 경계를 물었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발달해가지고 해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령이 아니라 해구입니다. 해령은 발산인 경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지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태평양판도 보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필리핀판도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방향은 같은데 뒤쪽에 있는 태평양판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지요. 그래서 두 판 사이에는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필리핀 해구지요. 필리핀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장 오래된 해양지각은 나스카판에 존재한다. 이 부분이 나스카판인데 나스카판을 보면은 이동 속력이 굉장히 빠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나스카판이 만나가지고 남아메리카판과 나스카판이 만나는데 나스카판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내려가서 해구가 만들어지는데 페루 칠레 해구지요. 그래서 소멸됩니다. 나스카판은 이동 속력이 빠르고 페루 칠레 해구에서 소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가장 오래된 해양지각이 나스카판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검을수록 나이가 적은 해양판이 되고 나이가 밝을수록 나이가 적은 해양지각이 되는데 이 부분 태평양의 이 부분이 가장 밝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 됩니다. 해양지각 중에 나스카판은 굉장히 검기 때문에 색깔이 검기 때문에 나이가 적습니다. 디귿 가장 오래된 해양지각은 태평양판에 존재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12번 그린 가나다는 어느 해령의 변화, 형태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화살표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억, 가나 과정에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판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가 발생한다. 맞았지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해령이 이렇게 굽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해령은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곡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요.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 과티귿 나다 과정에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점점 굽어졌다가 결국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선 해령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빨간 선 방향으로 변환단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